여러 출처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중 중요한 시점의 몇 주 전에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군사 행동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고위급 회의를 주재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회의는 중요한 회의로 바이든 정부의 비상계획의 일환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국제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회의는 주로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가까워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집중했으며, 이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매우 우려하는 위협입니다. 이 회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1월 20일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은 이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제시했습니다. 이 옵션들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 데 집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경우에 대응책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할 수 있는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군사 행동에도 동의하지 않았으며,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군사 공격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도 미국이 외교적 해결책을 우선시하며 이란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들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새로운 정보에 의해 촉발된 것이 아니었으며, 실제로는 이란이 우라늄 농축에 있어 새로운 진전을 이룰 경우를 대비한 비상 계획을 평가하기 위한 회의였다고 합니다. 이 회의는 핵무기 제조의 핵심적인 요소인 우라늄 농축을 진행하는 이란의 상황에 대한 신중한 시나리오 준비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이 당국자들은 회의가 주로 이란이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수준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경우 미국과 동맹국들이 더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할 상황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란 정부는 자국의 입장이 핵무기 제조가 아니라 평화적인 목적을 위한 원자력 에너지 개발이라고 계속 주장해왔습니다.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크치는 제재를 비판하며 제재가 이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했습니다. 아라크치는 그들이 제재를 강화하고 이란에 압력을 가할수록 이란은 더욱 강력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서방 국가들에게 이란을 존중과 공정함으로 대할 것을 촉구하며 대화의 기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만약 그들이 공정하고 합법적이며 품위 있는 협상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똑같이 응답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란이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핵무기 개발 야망에 대한 모든 혐의를 여러 차례 부인하며 자국의 핵 활동은 오직 평화적인 목적, 특히 에너지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2015년 이란은 세계 주요 강국들과 중요한 합의를 체결하였으며, 이 합의는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 JCPOA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란은 이 협정에 따라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대신 일부 국제 제재의 완화를 약속하였습니다. 이 협정은 이란과 서방 국가들 간의 새로운 관계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2018년 미국이 협정에서 탈퇴한 후 상황은 크게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하에 미국은 JCPOA 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면서 외교적 노력에 큰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이 결정은 이란과 서방 강국들 간의 관계를 그 어느 때보다 긴장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이란은 핵무기 개발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우라늄 농축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습니다. 현재 이란의 우라늄 농축 수준은 60%에 달하며, 이는 매우 높은 농도로 국제사회는 테헤란이 핵무기 개발의 길을 걷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원자력기구 IAEA장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는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60% 수준으로 상당히 가속화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이를 매우 우려스럽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농축 증가가 이란이 핵무기를 제조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대시키고 있으며, 이는 중동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물론 전 세계 안보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이란 핵협정의 미래와 미국의 대응에 대해 큰 질문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노력으로 중동 지역에서 새로운 핵무기 경쟁을 막을 수 있을지, 아니면 긴장이 계속해서 고조되어
더 강력한 군사 행동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이야기는 단지 이란 자체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의 안보와 안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내릴 결정은 중동 지역과 세계 전체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동시에 외교적 협상과 평화적 해결책은 군사적 충돌을 피하고 모든 당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막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중요한 전개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 이란의 협정의 미래와 중동 상황은 앞으로도 국제 정치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로 남을 것입니다.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투에서 크림반도는 중요한 전략적 지역으로 흑해에 위치해 있어 갈등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영토 회복 전쟁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반도를 되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두 나라 간의 장기적인 대치가 계속될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중요한 해군 기지인 세바스토폴시가 우크라이나 군의 공격 목표가 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수십 대의 UAV 무인 항공기가 이곳의 군사시설을 공격하여 큰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전략적 목표로 삼은 첫 번째 사례가 아닙니다. 그 이전인 2024년 10월 7일 우크라이나군은 페오도시아 석유 항구를 공격하여 큰 화재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러시아군을 위한 연료 공급이 차단되었습니다. 이 공격들은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에서 러시아의 주요 인프라를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무인 항공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하여 공격을 실행하였으며 이는 우크라이나군의 전술 강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현대적인 기술들은 우크라이나군이 원거리에서 공격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어 자군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러시아의 인프라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왜 지금 크림 반도를 공격했을까요?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에 군력을 집중하고 있는 시점이 우크라이나가 전선을 확장하고 크림 반도를 공격할 좋은 기회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크림 반도에서의 전투가 격렬한 대치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서방의 군사적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는 이 지역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크림반도는 흑해에서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요한 해상 교통로를 통제하고 이곳에 큰 군사적 존재감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반도는 군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지역 안정성 및 국가들 간의 관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서방 국가들, 특히 미국과 유럽 연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림반도가 여전히 복잡한 분쟁 지역으로 남아있는 가운데 이는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 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 비록 우크라이나의 전략이 여전히 많은 도전 과제를 안고 있지만 크림반도에 대한 공격은 영토의 완전성을 회복하려는 강한 결단력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크림반도의 미래는 여전히 큰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전략적 반도를 되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전쟁이 계속해서 길어질지, 그 답은 오직 시간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비디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와 크림반도에 대한 최신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계속 업데이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정보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